우울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준비생들에게 기운, MSG 팍팍 풀어드리는 퀴슐랭 왜 가이드! 지원하세요? 열심히 해야죠. 아이고, 네.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지원으로 향하는 자라자라잡 잡수 오늘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와, 뚜껑 날라갔다. 오디오 겹치고 난리 네, 났어요. 아니 뭘 그렇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순간 2초 장애음 걸렸었어요. 네. 아니 뭐라 하셨죠?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담아서 네. 뭐랑 많이 MSG 같은 단어 애드리브. 애드리브. 대단하십니다. 자, 사실 썸네일 보고 말문이 막혔거든요. 왜요? 언제는? 학생 주임 같은 정말. 근데 예. 저희 셋 중에 가장 잘 어울리세요. 왜 말 버벅여요? 아니 정말로 저는 너무 그 목이 메이는 거. 목이 목이 메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파이팅. 좋습니다. 자 오늘 저 어떻게 처음 보는 분 있어요. 조니님 안녕하세요. 원래 오는 분인가요? 글쎄요. 저는 썸네일은 같은데 이름을 바꾼 게 아닐까.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썸네일이 아니라 그 프로필 사진? 그쵸. 그 푸사죠. 푸사. 어디서 많이 보긴 했어요. 원래부터 그쵸? 저 펭귄이었고 이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펭귄 사진이에요? 펭귄 아니에요? 펭귄이 남극 쪽이죠, 주로. 네, 남극이죠. 펭귄 아닌가요? 북극은 북극고. 북극은 북극고. 남극은 펭귄. 아무튼 자 오늘 목요일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공기업 관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공기업.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공기처럼 느끼는 기업들이라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전기 들어올 때 뭐 누가 네. 고맙다고 생각하나요? 맞아.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가스 아하.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죠. 막 아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감사해야 될까요? 고맙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자, 같은 프로그램인데 요일마다 온도가 많이 다르네요. 오늘 몇 도? 글쎄요. 영상 9도. 9도 정도. 지금 저는 가을 날씨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극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싸해요. 조니. 자파 마이티 차다코짱. 비염입니까? 비염은 아닙니다. 비염 아니고요. 방금 모르겠어요. 갑자기 가래가지고 기어가지고. 가을이 온 거죠. 네, 그렇게 늦가을이 됐습니다. 왔어요. 네, 최진득님, 억만장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공기업 관료 시간은 우리 차재원 선생님과 왕소빈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네. 사쌤이 목요일 날 오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반갑죠. 공기업 하는 날 맞죠? 맞습니다. 네. 공기업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저희 네. 실시간 댓글 다는 분들 위해서 네, 선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물이 또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뉴비분들 오시면 쉽게 받아가실 수 있고 아니면 참여를 잘해주시면 저희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네. 탓하세요. 네, 첫 번째로 우리 소빈쌤이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 그리고 다이어트 밀키트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 드리고요.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전기직의 길. 네. 저희 송진원 대표님과 스텔라 쌤이 같이 쓰신 책도 같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만지면 쉽지 않은데. 잘 봐야겠죠. 쉽지 않은데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 책이랑 또 저희가 목요일마다 다른 코너가 있어요. You Got It이라고 우리 IT 인재 육성 코너인데 이 IT 개발자 필독서입니다. 이거 코딩 진로라는 책이고 우리 류치현 쌤이 쓰신 책이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걸 다 읽어봤거든요, 저는. 진짜요? 내용 괜찮아요. 진짜 코딩 그 초보자들도 읽기 그럼요. 쉬울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네. 필요하신 분들 오늘 댓글 잘 달아주시고 최재형님 몇 차 밤까지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최재형님이 그 코레일 들어가기 전까지는 N차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거기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지방에 가시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발령 위치는 모르는데. 아직 몰라요? 제 역시 참고로 제가 11월 초에 부산으로 출장 예정입니다.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그때까지 부디 합격하시길. 안 하실 아니 것 같아요. 배차 받으시길. 갑자기 합격을 하시길. 배차 받으시길. 부산 왜 아찔하네요 가세요? 지금 생방송이. 그 강의 있어가지고. 부산까지. 해양대학교. 예. 부산까지 가시는. 저도 이 책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도 오늘 열심히 댓글을 해보겠습니다. 네, 댓글을 좀 남기세요. 달아주세요. 멀티로. 그러면 어. 그 노력에 네. 가상한 그걸 우리 피디님 주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요일에 주로 채팅으로 참여하는 입장에서 아니 근데 저 그렇죠. 궁금한 게 손이 있는데 왜 근질근질하거든요. 저희를 메모장으로 쓰시나요? 여기가 또
찰져요. 어. 메모장 남기기 좋아요. 그거는 뭐예요? 청약 그건 뭐예요? 청약 정보가 문자로 와요. 아, 그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서 메모도 하면서. 그렇죠. 청약홈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아니 그리고 차쌤 막 노래 자꾸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댓글로. 네. 요즘 노래 좀 자제하고 있어요. 왜요? 노래는 자제하고 이제 나무 위키 위주로. 그것도 갑자기 남기고 나무 있어요. 위키로 가셨어요? 월요일날 춘향역 제가 그 춘향역에 있었거든요. 아, 남겨. 신곡도 좀 듣고 그러세요. 신곡은 글쎄요. 제가 요즘 가수를 잘 몰라요. 오늘 뭐 이거 누구 아이들? 오늘 네. 근데 제가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우리 소민 쌤이 아시거든요. 제가 역시 트렌드한 야, 강사예요. 제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해서 그 여덟 좋아하시는구나. 네 여덟 좋아해가지고 뭐, 네. 뭐죠? 네. 근데 음이 어떻게 돼? Hello, my name is 예삐 예삐요. 약간 이런 음이에요. 오, 예삐 네. 예삐요. 아니 저 뭐 예삐, 몇 마디 안 나온 것 네, 같은데. 끝입니다. Hello, my name is 예삐 예삐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워라벨 세상인 듯 연봉 섹시 섹시요. 맞아요, 정확해요. 오. 맞다고요 이게? 네, 맞아요. 섹시, 연봉이 섹시하대요. 네. 워라벨이 최상이고. 네, 이런 노래로 저희가 항상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마다 경력상 올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종혁쌤 오면 더 하죠. 더해요. 모르시니까. 우리 그 지난주에 저번에 뭐 했죠? 어텐션, 노래? 어텐션. 어텐션 하셨었어요. 그 형님 그- 열심히 하시네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세미님이 아, 제가 옆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춤도 아이돌이에요. 추고. 같이 추실 수 있나요? 어텐션? 몰라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또 알아가는 모르시- 거니까. 다 모른다고 차쌤 춤춰. 춤을 알려주시면 하겠죠. 뭐 모르겠어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햇빛 안 가리기. 보실 거죠? 아 볼거예요. 어텐션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가 머리를 돌리고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자 한정 KPS에 대해서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기업 중에서도 워라벨이랑 연봉이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그쵸. KPS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쌤들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곳이 좀 어려운 곳인가 봐요. 어려운 곳이라기보다는 까다롭나요? 채용을 몇 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는 기업 중에 네.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느라 저희가 좀 찾아봤고 그런 거죠. 네. 네. 아니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런 어. 필기까지. 왜냐면 뒷면에 해야지. 뭐죠? 뒤에? 아 귀엽죠? 강아지인가요? 네. 그대 눈동자의 건배. 아. 예.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뭐. 와인바에서 받은 거라 아, 어쩐지. 와인 마시러 가서 받은 너무 거라. 귀엽다. 어딘가요? 한번 볼게요. 와 이런 거 어디 가면 줘요? 아 이게 역이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을지로랑 역삼에 있는 그 몰라요. 역이라는 그 그래요? 와인바가 있어요. 분위기가 을지로 있고? 좋나요? 을지로 있고? 네, 네. 아. 근데 저는 역삼점을 갔고요. 거기 네. 계신 그 사장님께서 두 개 다 운영을 하시는데 아하. 네, 소민 거기서- 쌤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요. 이거 결제하면 그냥 주세요. 아깝이. 결제를 하면 주십니다. 결제해야겠네요. 아깝다. 그 집에 이게 몇 개 있어요. 좋네요, 좋네요. 아깝다. 이런 눈빛 용도로. 좀 교환 정도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른 노래가 동료 같았대요. 동요 느낌이에요 원래 그런 거죠.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음이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인데? 그런가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나 아니에요? 맞아. 약간 헬리코 박터균 같은 노래. 헬리코박터 파일럿 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요. 제가 춤을 추든지 했어야 네, 되는데. 공기업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도 한전 KPS가 어떤 공기업인지 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근데 이제 한전 KPS는 한전 KPS만 딱 놓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하는 데 네네네. 있어서 집에 들어온 전기들 있죠. 네. 전기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전기를 그러니까 만들려면 네네. 발전소가 있어야겠죠. 네, 네,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수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 전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곳이 이제 한전 KPS고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이제 KDN이라든지 네. 그럼 한전 자체는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KDN은 이제 거기 네. 관련된 IT 기술과 관련된 IT 기술. 네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쭉쭉 보고 네. 이제 문제가 없는지 전기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런 아. 것들을 검토하고 이런 쪽이 이제 전력 기기에 KDN 대한 전력 제어를 기계 네. IT적으로 하는 맞아요. KD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 그냥 같은 한전은? 경우에 네.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사와서 네. 이걸 이제 우리한테 뿌리는 거죠. 네. 공급하는. 공급하는 역할을 그러면 메인으로 하죠. 한전은 전기를 공급해주고 네. 한전 KPS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쵸, 정확해요. 그런 기술이고 네, 맞아요. 한전 KDN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맞습니다. 네. 어떡해. 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학생. 백과수죠. 감사합니다. 내가 크게 네, 지원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갈까요? 오세요. 가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2의 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은 정말 디테일하게 다양하지만 네. 크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탁구장 친구가 누가 스머프라고 얘기한 걸까요? 스머프인가요? 스머프인가요? 누구? 스머프 노래를 말하시는 건가? 아하, 그런가 이거. 보다. 그 의미 스머프.
한전은 서탈도 심심찮은 게 있던디. 서탈이 심심찮은 게 있나요? 기술직들. 아 기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적부이기 때문에 네. 자소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영어랑 네. 자격증 이쪽이 또 관건이 되겠죠. 스펙 네. 때문에. 그렇죠. 한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술직 분들, 전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토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가지고 계시는 공사기사, 그다음에 전기기사 전부 다 이제 두 개로 다 따고 들어가시는 그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가질 수 있는 가사는 다 받고 가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기술 직렬 중에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기는 해서 오. 그래서 서탈이 아무래도 좀 아. 있죠. 네. 전기자를 부천의 피카츄 신생이라고 떴나 봐요. 그 자막 밑에. 그걸 그렇게 볼 된 수가 것 없어요. 같아요. 네, 저도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뭐 덧붙여 설명해 네. 주시면은 일단은 뭐, 통폐합 이슈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 한전 관련해서는. 이 통폐합이 되어버리기 전 마지막 공채인 거 아니냐. 아, 진짜. 그런 얘기가 그렇게 있죠. 되면 이제 채용 TO가 좀 줄어버려요.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음.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한전 KPS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계열들의 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네. 본 원류의 모 기업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거나 연봉적으로 처우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많은데 뭐 좀 이따 뭐 연봉 얘기도 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임직원 평균 연봉도 높은 편이고 네. 그래서 한전 KPS의 채용도 괜찮다. 그래서 어. 적절한 시기에 전기과라든지 네. 기계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쓰시기에 좋은 계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공기업이 앞으로 인원을 줄여간다, 네, 뭐 네. 공무원도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실상 정말 와닿을 정도로의 인원을 줄여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 이제 조금씩 줄어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붙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 다 붙어 가시더라고요. 또. 델로면 네. 된다. 델로면 돼. 슬픕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좀 얘기하기 민감할 수 있는 네, 얘기긴 네. 한데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가 한 4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기업 채용 TO의 스텝이 많이 엉켰었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정규직화 안 됐다면 정상적으로 채용이 좀 이루어졌을 이루어졌을 텐데 텐데. 그걸 다 체험형 인턴 쪽으로 딱 돌려버리니까 이게 약간 좀 비대해지고 그쵸. 좀 채용 규모가 많이 꺾이는 느낌을 주는 게 네. 최근 한 1, 2년 새 공기업 채용의 음. TO의 흐름이-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됐군요. 실제로 이번에 KPS에서 채용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요? 그 네. 좀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쵸. 네. 일단 그럼 한전 KPS는 주로 그런 기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술 직렬을 채용을 하려고 하죠. 아. 이제 업무 자체가 아무래도. 그럼 선호도도 공기업 중에서 이제 기술 기계. 직렬 분들은 여기가 제일 기계, 높나요? 기계, 전기, 전산. 네. 기계, 기계, 전기, 전기, 전산. 전산. 네. 네. 그럼 워라벨이랑 연봉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우리가 또 노래를 했잖아요. 섹시, 그쵸. 섹시요 했잖아요. 실제 어떤 수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임직원 평균 연봉, 성과급 네. 제외하고 전체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7천만 원대 초반으로 음. 들었고 신입으로는 4,100만 원, 새 전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과급 제외. 그러면은 워라벨은요? 글쎄요, 워라벨이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의 워라벨을 얘기하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냐? 아니 의미가 있냐라기보단 어떤 공공기관 다니는 분들은 어우 나 워라벨 높다, 나 괜찮다 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같은 회사인데도 직무와 직렬에 그쵸. 따라서 또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무조건적으로 워라벨 좋다라고 말을 하기가 요즘 들어서는 조금 꺾이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나마 한전 KPS는 워라벨이 높은 편이 아닌가라고는 알려져 있죠. 여기 뭐 리뷰 같은 게 있네요. 한전 KPS 리뷰 보면 이거 완전 자플래닛 리뷰인데? 그러게요. 3.8. 이 별 모양 하며 아 그래요? 3.8 정도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자플래닛에서 3.8이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네. 원래 자기가 다니는 회사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것도 있지만 네. 또 퇴사자분들이 워낙 별점 테러를 하시기 네.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또 깎이는 거 감안하면 쌤 말씀대로 높은 편에 속해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뭐 한전 KPS, KDN 뭐 이렇게 있었을 때 네. KPS를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KPS를 가고 싶다라고 네, 네.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꼭 집어가지고. 네, 네. 왜 그리고 그렇게? 기계 직렬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쵸. 다른 데보다. 아.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이 일단 뭐 당연히 전반적으로 뭐 전기 공급이며 모든 그 규모가 크지만 어쨌건 민원 상대를 한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여기 정말로 이 송변전이라든지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직무다 보니까 본인의 전공을 잘 살리면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이제 기업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라벨과는 무관하게 평균 근속 연수가 한 16년 정도 임직원이나 평균 임원 진짜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16년이나? 부분들을 보면 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쌤 몇 년 다니셨어요 회사? 7년 반? 7년가? 쌤 몇 년 다니셨어요? 저는 완전 메뚜기여가지고 아, 맞다. 저는 총 그래도 네, 총 했을 때는 그래도 6년? 5년? 6년? 네, 6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 곳에서는 몇 한 오래 3년 있던 정도? 게? 3년 이상? 네. 16년은 능력자시죠. 이직을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그러네요. 직업을 많이 바꿔서 얼마나 바꾸셨어요, 쌤? 그 직업 한 4개 정도 바꿨던 것 같아요. 뭐랑 4개 바꾸면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엄청 많이 난 한 번밖에 못 바꿨는데. 아 진짜요? 제가 원래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원래 저도 기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때 인터뷰 기자를 하다가 인터뷰이죠. 네 인터뷰 기자 그 당시에 이제 뭐 곽정은님이라든지 유병재님이라든지 그때 한참 막 핫했던 그런 분들 인터뷰 많이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패션 회사 들어가서 패션 마케팅 멋있다. 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로펌 들어가서 우와. 로펌비서 네. 했어요. 그리고 외국계 가서 외국계 HR 하고 지금 강사 쪽으로 왔으니까 직업을 좀 여러 번 바꿨죠. 어떻게 그렇게 자꾸 바꾸게 되셨어요? 아, 뭐. 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 저 원래부터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고 또 흥미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니 왕사빈. 네, 왕사비. 왕사비. 역시 돈이 좋아하는 뭐예요? 그 한전 얘기하신 그쵸, 거죠? 그쵸. KBS 그쵸, 얘기하신 그쵸. 거. 저는 몇 년 됐냐고요? 음. 저는 2018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나요? 18, 19, 20, 21, 22. 그럼 19에 데뷔를 해서 지금 그 나이가 된 아, 거예요? 네, 그렇죠. 야, 네, 뭐 네, 대단하다. 19. 네. 그렇게 되는 거죠. 2018년요? 네. 5년 정도, 6년 차 정도 되시겠네요. 미쳤나 보다. 언제 그렇게 됐더라? 그러니까요. 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시간이 네. 너무 빨라. 선생님 어떡해. 그 얘기 아시죠? 왜 네. 20대는 20km로 가고 아, 30대는 막 30km로 나이 가고 먹을수록 더 빨리 가는 그러니까. 어떠신가요? 뭐 답 없죠. 계속 흘러가는 거죠. 진짜로 많이 흘러가는 빨라졌어요. 대로.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 리뷰 있잖아요. 퇴사하시고 이런 거 별점 뭐 해보신 적 있어요? 쌤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누가 누가 남겼는지 알겠다. 음. 아이디가 자기 이름을 영문으로 친 분이라고 뭔지 하면서. 알아요. 네. 신세미면 T.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아, 근데 막 그걸 이런.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댓글을 달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기능도 없고 어.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쵸, 삭제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삭제를 못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약간 그 배달 어플에다가 사장님이 그런 것처럼. 댓글을 못 다는 느낌인가 그죠, 보다. 그죠. 댓글 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요? 여기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쉽다 저런 게 아쉽다라는 식으로 해서 글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점수만 낮게 점수는 되게 낮게 글은 또 애매하게 해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는 그런 거죠. 30살에도 직업 방송에 있었어요. 다른 아하. 선물에 뭐 하셨나요? 음악기술님. 아, 3살이 안 돼봐서. 억만장자님 30살 안 되셨어요? 오. 억만장자인데 어리시네. 저를 그러게요. 업어 키우셨다고. 누가 네. 누굴 업어 키운 거죠? 오다리겠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도 업어 키워서. 하도 업혀가지고 다리가 안 접혀요, 저. 거의 뭐 보행기 수준이죠. 그럼요. 저녁 불고기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함께 점점점. 저 완전 아재 말투다. 저는 30살 아재. 적에 점점. CU 친구들과 앞에서 점점. 맥주랑 컵라면을 먹으며 점점. 자, 한전 얘기하다 갑자기 다른 데로 잠깐 세봤는데.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자, 좋아요. 그래서 한전 신입사원 연봉이 한 4,100만 원 정도 세전. 그리고 연봉 평균은 7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입사 희망 1위 공기업인 만큼 이제 채용 규모 좀 예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많은가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네. 다 1등이래요. 아, 또 가고 1등이에요. 싶은 공기업 1위. 또 그래야 많이 또 지원하니까. 또. 우리 저번 주에 인천공항공사였잖아요. 맞아요. 완전 정제 공기업의 공공사. 꽃이라면서. 맞아요. 사실 인국공의 꽃이죠. 약간 그 인정. 그렇죠. 네. 인정. 그거 인정. 어때요? 여기 채용 규모는? 채용 규모요?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영 회계 3으로 묶어서 뽑고 그다음 발전 설비 운영으로 해서 나눠서 뽑는데 총 다 합쳐서 인원은 이제 40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 확실히 기계직에서 24명, 전기직 그리고 8명 이렇게 해서 사무 쪽보다는 훨씬 더 기계 쪽에서 그러네요. 채용을 하는 인원이 많죠. 오, 네. 인천 저번 주 인천공항공사는 사무직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쵸. 그죠? 여기는 이제 기계 전기 쪽이 많네요. 그렇죠. 오, 그럼
분야 보면은 상경, 전산 묶어서 뽑고 기계전기 묶어서 뽑고 네. 이거는 뭐예요? G2랑 G4 등급은 뭐예요? G4는 이제 대졸, 네. 그리고 G2는 고졸 고졸. 수준. 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자. 아, 그 나눠서 뽑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어디죠? 다른 공기업과 달리 여기는 G4 대졸 수준은 다 경쟁률이 높고 네. 겹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오, 네. 다 그리고 스펙도 다 네. 갖추고 오시니까. 네, 어느 정도 거의 다 갖춘 그쵸. 분들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류가 적부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조차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넣고 보자. 그리고 들어가서. 토익이 요건이 700점 이상인데 그쵸. 850점 만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쵸. 진짜? 그러니까 850점을 거의 다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점 영어에서는 일단 만점밖에 그쵸.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분야별로 지원 전략이나 팁을 또 주실 게 있다면 뭐 팁을 하나씩 드려야겠죠. 일단은 좀 주세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적부니까 대충 자소서 써도 상관없지 않냐 뭐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실제 면접 때 충분히 질문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의 조건에 맞게 최대한 잘 작성하시는 것도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필기에서도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문제풀이 여타 공기업 지원과 큰 차이는 없이 좀 철저하게 대비가 해커스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담당자들 보고 계시면 네. 한번 그럼 열심히 우리 해보겠다. 쌤이 주실 팁이 따로 있나요? 저는 팁 일단은 1차 전형이 20배수 정도 채용을 하거든요. 네. 20배수.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배수도 높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한 가점들은 다 챙기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그쵸.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상. 그리고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기술 직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원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 잘하는 분이야. 좀 여기는 이렇게 난다긴다. 진짜. 흔히 말하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건 없어요? 허수는 없어요? 공기업 자체가 허수가 좀 있는 편인데 이제 갈리는 거 보시면은 합격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갈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 친구들이 이미 합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배수 정도면 허수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공기업 보면 그냥 여기 많이 뽑으니까 한번 넣어볼까 이런 데도 있는데 인국공무 이번에 400배수. 그죠. 근데 여기는 아예 나 열린 여기만 공채. 갈 거야라고 지원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 사항이 있어요. 네. 이제 2차에서 필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보통은 전공 시험을 보면 이제 경영학 단일 전공, 네. 경제학 단일 전공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네, 좀 네.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경통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과 경제가 공부가 다 돼 있으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수능으로 치면은 여러 과목 다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선택해서 원사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경영만 했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경제만 했다고 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경통합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좀 그런 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가 100점이고 전공 50점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공을 하나 틀렸다가는 이건 뭐 완전 변별력에서 밀리는 게 돼요. 그쵸. 진짜. 하나하나가 중요한 문제들이겠죠. 네. 뚜비뚜비님 안녕하세요. 통합 전공 끔찍. 끔찍.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 걸? 근데 그래도 상경통합이면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사통합이라 그래서 사통합은 왜? 행정까지. 행정과 법까지 이제 4개를 다 보는 미쳤나 봐. 걸 하거든요. 물론 이제 깊이는 조금 뭐 좀 얕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많은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통합을 보는 데서 이제 필기를 네, 보시는데 만약에 법에서 나는 민법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네. 여기서 막 형사법 위주로 막 겁나 나와요. 네. 그럼 이제 멘붕이죠.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통합 보는 데가 있어요? 있죠. 어디예요? 이름을 제가 기억을 지금 다 못하겠는데 있어요. 있고 혹은 뭐 경영과 행정, 법 요 정도만 보는데도 보통 사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학만 보고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죠. 여기도 틀렸을 때 감점 있나요? 한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있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차 필기 보고 3차는 면접이죠? 그렇죠. 네. 토론하고 개별 면접 100점씩. 100점씩.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전 KPS 직무 능력 기반 지원서를 좀 보면 직무 에세이랑 자소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에세이 저는 공기업에서 에세이 보는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있나요?
이게 에세이를 포인트라기보다는 직무 에세이와 자소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직무 되거든요. 에세이, 네. 그래서 정말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를 잘 해왔고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 에세이.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직무 에세이는 무슨 네. 우리 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글자 수 차이가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글자 수. 네, 글자 수.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제가 한글로 얘기하고 우리 에세이 있는데. 몇 자지? 에세이가 아마 500자 2개의 천자 하나에서 직무 에세이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나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량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1차적이니까 그냥 직업 기초 능력을 묻는 문항이랑은 확실히 다르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 및 그 직무와 관련해서 지원 직렬과 직무와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입사 후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보겠다라는 게 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2차 개별 면접 때 어느 정도 판단이 쓰거든요. 그렇겠죠. 네. 면접 때 판단이 쓰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채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큰 어떤 전형에 대한 변화 없이 꾸준하게 이러한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제대로 된 지원자를 뽑겠다라는 의지로 봐야겠죠.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드는 생각이 정말 공기업도 말이 블라인드지 결국에는 직무적합이 높은 사람들을 정말 채용을 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은 공기업 준비한 친구들이 블라인드라고 화가 하니까 화가 났네. 블라인드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그러면은 그냥 다른 경험대보다는 공부를 시작해서 지원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특히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전혀 사실상 신입들 경험이 너무 없거나 전공이 안 맞거나 이런 친구들을 뽑을 생각이 저는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직무 에세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뭐 수행하고 싶은 직무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전혀 내가 이쪽에 관련된 뭔가 없으면 무슨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죠. 네. 이거 직무 에세이 보니까 한전 KPS에 지원한 동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시기 등 그거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 역량 또는 경험을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있고 한전 KPS에서 수행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1번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고요. 이미 머리가 아파 우리 네, 시작하고 지금 있어요. 이미 아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전형적인 그 기업체 지원할 때 맞아요. 쓰는 지원 동기를 나누어서 놓은 거기 때문에 한전 KPS 관련된 조사를 좀 하시거나 알리오 시스템 접속하셔서 기업 통합 보고서 안에 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이나 최근의 어떤 성과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초반부를 좀 적어주고 1-1은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이 직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내 강점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왜냐면은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나요? 전 채팅 남길 때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분위기 어떤데요? 진지하잖아요 지금. 이거 약간 EBS가 된 우리도 그럴 땐 있어야죠. 수능 프로그램 보는 느낌이 순간 들었어요. 아니 또 네. 한전이 굉장히 꽃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 기술 직렬 분들한테 그래서 좀 진지하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될까요? 매우 되죠. 근데 저는 잘하고 진짜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나 너무 화가 난다 오늘 화가 화가 많으시고 많아요. 아니 근데 보면은 결국에는 쓴 친구들의 내용들이 결국엔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변별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제 좀 퀘션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만약에 서류를 보는 상황이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는데 이걸 일단 스킵을 하고 이제 면접 때 평가를 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뭐 엇비슷한 내용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정성의 여부 아닐까 싶어요. 이걸 그냥 적어도 되잖아요. 대내 환경 같은 거 적을 수도 있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보다 더 중요해지는 이때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통과는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적어놓고 면접 때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적었나. 하지만 가산에서 이미 팍팍팍. 그쵸. 가산점에서 막. 그렇죠. 같이 울고 막 이런. 저 일들이. 귀엽다. 한전 KPS 캣박쌤. 맞네, 캣박쌤네, 캣박쌤이네. 제 역시 말이 맞아요. 그런 직무 에세이가 또 있고 자기소개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 글이 너무 읽기 싫게 생겼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기술서에 기반해서 이미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면접까지 이제 하나의 한마디로 탑다운 느낌으로 쭉 같은 그 맥락을 가지고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 면접을 보실 때 미래형 질문을 했을 때 네. 점수를 매길 수 있겠어요? 과거를 질문했을 때 점수를 매길 수 있겠어요? 과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도 대부분 경험 자기소개서가 네, 많은 거예요. 네, 이런 거 네. 해본 적이 있니? 어떤 게 있니? 왜냐면
난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이거 점수를 줄 수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면접 가서도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네요. 자기소개서에도 경험 자기소개서가 뭐 5개 중에 한 3개는 경험 자기소개서입니다. 지금 이 세 개 다 세 개가 경험에 네. 대한 거네요. 맞아요. 본인의 경험 중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본인 학교 생활, 동아리, 종무회 등 조직 내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을 했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 그 경험을 쓰는 거고 네. 세 번째가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거나 지킨 경험을 쓰는 건데 3번이 특이하네요. 약속과 원칙을 지켜. 이게 공기업의 특징이죠. 중요한 그 네. 포인트인가 봐요. 맞아요. 공기업에서 원하는 네. 약속과 윤리성. 원칙. 윤리성. 공정성, 아. 원칙, 준수. 딱딱해 입에 못 터나신 것 같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죠. 뚜비뚜비님. 네,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랑 직무 에세이 살펴봤고 이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네. 건 있어요. 해주세요. 2번 문항을 적을 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첫 번째 문제 내용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하위 개념 그 세부 조건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그 당시에 뭐였고 함께 처리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슨 노력을 기울였냐. 근데 이걸 한글 그대로만 보면은 이게 뭔 소리지? 하는 생각은 솔직히 있거든요. 일단 왜냐면 본인이 수행한 업무라는 그 단어가 뭔가 내가 녹봉을 받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느 정도 하시면서 생기는 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거창해야 될 것 같고 단위가 커야만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학교생활, 동아리, 동호회 분명히 작은 역할이지만 성과가 있었던 경험 위주로 한번 판단을 한다면 왜냐면 이걸 대충 적어버리면 면접 때 질문이 뻔하거든요. 내용은 잘 봤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경험 없나요? 라고 100%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거나 너무 또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과가 뚜렷했고 역할이 분명했던 에피소드를 좀 정해서 이야기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고 긍정적 관계 구축에 대한 질문을 네.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긍정적인 관계 구축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긍정적이지 못한 대인 관계가 상황에서 펼쳐졌다라는 네, 게 네, 분명히 네. 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걸 네, 의미하는 네, 거겠죠. 네. 그 상황을 내가 느꼈고 이걸 이렇게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이 네 가지의 과정이 두세 문장 안에 담겨져야만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면접 때 이상한 질문을 안 받죠. 그걸 안 적으면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뭘 느꼈나요?라고. 그럼 내가 입이 막혀버리지. 내가 내 경험이 별론가? 왜 이런 걸 묻지? 이런 오해는 안 받을 내용에 맞게 요 2번 문항 작성을 또 유의해 주시는 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3번도 할 얘기 많아요. 해주세요. 약속과 원칙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네.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개인의 해석에 의해서 약속과 원칙이라는 말을 좀 너무 좀 네 멋대로 뭐랄까, 해석하지 말라는 네. 거잖아요. 약간 좀 제가 너무 좀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미님과 저의 약속 이런 느낌보다는 네. 이제 사실상 이걸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조직에 왔을 때 정말 이런 걸 잘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가져가야 되는 게 조직에서 일어났던 일 혹은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로 예시를 써주시거나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둘은 이건 그냥 제 개인의 얘기잖아요.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약간 요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다가 좀 더 레이스 네, 얹으면 개인 스스로 다짐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내 스스로 다짐한 거? 뭐 금연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거 첨삭을 하면은 질문을 역으로 드리거든요. 혹시 금연 얘기를 적으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하면 깨닫게 하기 위한. 너무 황당하다는 그런 감정이 상했다는 표정과 함께 아니 제가 저 스스로의 약속이었는데요. 저가 금연을 하고 저를 위한 약속인데 그거가 왜 이 문항이 잘못됐나요? 저와의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본인 같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한정 KPS처럼 안전과 직결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이라든지 매뉴얼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네요. 그래서 공기업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직무 기술에 따라서 자소서 항목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항목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상 적부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점수화가 되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이게 점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건들을 다 그 평가표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평가표에 여러분들이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들을 알맞게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직무 에세이랑 자기소개서 중에서 이제 그 안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안 좋을 예시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 직무 에세이에서 2번에 2번에 한전 KPS의 중장기 전략 경영 계획 비전 2030 에세이에서? 참고해서 네, 네. 역량 개발 계획 상세히 적어라. 역량 개발 계획을 상세히 적는 게 포인트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적을 말이 없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 비전 얘기하고 2030을 굉장히 아주 휘황찬란하게 얘기를 해요. 80%. 예. 한전 KPS 괄호 열고 KPS의 뜻 영어 풀 네임 잡고 괄호 닫고 살리려고. 그렇죠. 다가올 비전 2030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이건 교수님 과제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역량 개발 계획의 방향을 먼저 좀 수립하신 다음에 비전과 연결 아예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계획, 그러니까 포부만 밝히다 끝나는 경우들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성적이 떨어진 아이가 엄마가 너 이거 왜 떨어졌어? 라고 하면 엄마 내가 잘할게요. 이러고 그냥 끝내면 안 되고 학업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듯이 이거 직무기술서에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업무 수행 태도나 필요한 지식적인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을 입사 단기와 중장기 혹은 업무를 2개 정도 이상 나눠서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거는 이렇게 계획하겠다. 저거에 대한 건 저렇게 하겠다라고 좀 구조화해서 병렬적으로 나누어 주셔야지 이걸 너무 그냥 다짐과 정성적인 이야기야 뻥튀기 같은 이야기들 그렇게 적는 거를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이제 면접 코칭할 때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맞아요. 이걸 왜 이렇게 적었나요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빨리 자수를 하고 본인이 자기소개 때라도 이걸 빨리 밝히는 거를 저는 오히려 권하거든요. 이상한 막 허황철랑한 소통 얘기하지 말고 네. 내가 직무기술서 상에도 나와 있지만 직무 에세이에 나와 있는 내용에 좀 더 해서 자기소개 하고 싶다라고 아예 매를 먼저 맞고 시작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편이죠. 일단 후들겨 맞자. 그냥 들어오기 전에 볼 거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적었나? 좀 물어봐야겠네. 라고 할 그리고 거니까. 그 면접도 당연히 점수화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면접도 점수를 잘 매겨서 네. 그냥 이 친구 괜찮네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요. 네, 네, 공기업은 모든 걸 다 수치화해서 쫙 이게 점수를 다 내서 네, 네, 위에서부터 네. 뽑는 네, 거거든요. 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감사 나와요. 왜 이 친구가 그렇죠. 뽑혔어야 맞아, 됐냐고. 그러니까 점수화가 무조건 되려면은 당연히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어야겠죠. 평가표가 있고 네. 그 요건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답안지 같은 직무 기술서 잘 보시고 그래서 필요 역량도 나오고 태도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거에 맞춘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그 계획들을 같이 세워주시면 훨씬 더 쓰기 수월하실 거예요. 쓸 때. 그리고 요 마디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주세요. 지금 여기 지원하지 않는 분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뭐 그게 중요하다고 이거 네.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겠지만 너무 중요한데? 약간 여기- 열 올리면서 그쵸. 얘기하고 있어. 여기 지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문항을 참고해서 자유양식에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꿀팁이다. 네, 요즘은 진짜. 다들 자유양식이 네, 많은데 얼마 전에 코칭을 했는데 본인이 자유양식이라고 해서 지원 동기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첫 글자를 나도 그랬는데. 그냥 적어놓고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야. 아, 내가 왜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말 없으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순서대로 그쵸, 쓰면 순서대로만 이렇게. 그대로 잘 옮겨서 해도 1,500자 이상은 충분히 건져 가실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는 잠시만요. 게 마이티처 중요하겠죠. 탁구장님 오늘 내용이 있다고요? 잠시만요. 저희 언제는 내용이 없었나요? 제가 와서 그런가요? 고맙네요. 오늘 되게 탁구장 친구. 학습적인 분위기에서 아니 아까 저기 우리 최지영님이 사실상 아버님 오셨을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차분한 차분하다고. 네. 그쵸. 속 터지는데 최대한. 맞아요. 순화시켜요. 근데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차코치 쌤은 속이 많이 터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누르고 학생들 반감기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 있었을 때 좀 그게 뭐 아실 겁니다. 오히려 학원에 있을 때가 좀 더 그런데 저는 좀 지금 성격대로 하는 편이어서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성격인가요? 어떤 저는 네. 막 그 공부 잘 안 하고 막 말 안 듣는 친구 있으면 되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지? 참 스승이네요. 네. 아니 그냥 이럴 거면 돈을 쓰지 마. 이렇게 할 거면은 돈을 쓰지 마요. 아니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하는 아하.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저는 쌤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PD 분께서 알 쓰신 잡이 없냐? 오늘 추천하시는 청약 공고가 있나요? 글쎄요, 청약 공고가 있어요. 뭐예요? 또 뭐예요? 어디서 또 왔어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네네. 그 오늘하고 내일 오늘 네. 내일. 아마 내일하고 어젠가 오늘 혹은 오늘하고 네. 내일일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이 27일인가요? 네. 오늘까지네요. 오늘 27일. 네. 그 송파구 거여동에 송파구 좋지. 송파 그 거여마천.
거야 맞췄죠. 오. 그게 거야 맞춘 뉴타운에 네네네. 이번에 그 무순위 줍줍이 났어요. 어머나. 2개 세대인데 어머나. 거기가 지금 그 기사에 따르면 15억 원이래요. 분양가가 8사제곱이. 근데 줍줍하더라도 그걸 낼 돈이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근데 이제 이제 15억 대출 해준다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분양가가 그거보다 낮아요. 6억인가가 낮거든요. 어머머머머. 아. 그럼 무슨 9억이네, 줍줍. 9억. 근데 예, 뭐 2세대요? 두 세대예요. 그 집- 거래를 취소하신 거. 아, 두 집만? 두 집이. 아, 줍줍? 그 줍줍이 서울에서는 아주 귀한 거죠. 하실 건가요? 못하죠. 왜요? 왜요? 그 금액이 없잖아요. 아, 6억이 없다. 9억이 있어야 돼요? 6억이 있어야 돼요? 6억 아니에요? 6억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9억. 9억? 아, 없다. 1억도 없다. 네. 아. 근데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베팅을. 어. 또 무주택의 조건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반적인 주택 수의 카운트가 안 되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땐 주택인데 청약을 할 땐 주택이 아닌 곳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오피스텔. 맞지, 그리고 맞지. 이제 완공이 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안 치다가 그 바로 팔면서 이제 그리고 그때 생활 하는 숙박시설. 거. 그런 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막내 PD님 통장에 638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디님 밥 좀 잘 잠깐만 사주세요.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제가 아는 그분. 그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지금 리가 없는데. 계시니까 이쪽에. 굉장히 부유한 느낌이 나거든요. 복부인이라고요? 제 눈에는 부유한 느낌이 나는. 네, 복부인이라고요? 우리 I 막내 like that. PD가 그 네. 경상도에서 온 친구 말하는 거 맞나요? 아 맞대요. 네, 후배였더라고요. 그쵸. 지금 우리 경상도 출신 선생님들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통장에 맛있는 돈을 것 좀 써주신다고 사드려야겠네요. 합니다. 글쎄 통장 죽부인 그렇죠. 계좌번호를 오. 띄워주세요. 네. 전 채무밖에 아하. 없어요. 힘내세요, 막 PD. 근데 최재형님은 앞으로 이제 돈을 버시니까 근데 지금 막내 PD님은 힘드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프티콘이라도 하나씩.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네, 좀 챙겨. 제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 곤란하지. 이렇게 주변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답니다. 월급날 되지 않았나요 여기? 월급날 됐을 텐데. 월급이 언제지? 25일 아니면 뭐 30일 아닐까요? 그건 출연료 월급이고 출연료. 저분들 월급날이 따로 있잖아요. 보통은 25일 그래요? 아니면 15일이니까요. 네. 직장을 나온 지 네. 오래돼서 주는 대로 받는 입장이에요. 월말 아니면 중간이니까. PD님이 챙겨 주시겠죠. 동전주 사서 요즘엔 주식은 아직 안 하는 게 좋은 동전주? 거 같아요. 저는 주식을 안 하거든요. 이제 동전주라는 안 게 하려고요. 저도 안. 저 10년 두 분 동안 하세요? 안 하려고요. 하셨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산 주식이 그 러시아 관련주여가지고 아. 아니 사고 이틀 뒤에 전쟁이 났어요. 그런 주식은 무슨 주예요? 방위산업주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 러시아에 일하는 IT 분들이 많이 일을 하는 미국 주식을 샀는데 그러고 한 이틀 있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마이너스 바로 80 가더라고요. 나는 상패 아니에요 상패? 그거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40% 회복해서 지금 마이너스 40이에요. 다행이네요. 좋겠다. 저는 러시아 관련주도 아닌데 지금 마이너스 75%인가 돼 있어요. 쌤이 어떻게? 왜? 모르겠어요. 현명했잖아요. 주변에서 사라는 거 샀는데 이번에 망했네요. 제 주식 화상 어딜 가요? 가게는 어딜 가요? 저 지하로 내핵으로 갔죠 지금. 부산 오시는 것도 저한테 얻어먹을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의 약속이 있고 그 거처가 있거든요. 거처도 있으시고 예, 왜 우리 오해하지 차쌤 마십시오. 돈 잘 버시는데 지금 네, 아니 억만장자래요. 지구젤리도 못 사 먹는다. 덴버껌은 가능합니다. 덴버껌. 우리 다들 인사동 가면 덴버껌이 500원에 덴버껌이 팔거든요. 뭐예요? 덴버껌이라고 그 추억의 그 헤나 같은 거예요. 껌을 사면 껌 딱지에 이렇게 붙여서 스티커. 이거 그쵸. 판박이 근데 판박이. 그 판박이 같은 거죠. 단어가 괜찮네. 쌤 여기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덴버 엄마 자주 나와요. 덴버 엄마를 전 붙였어. 여기다 할 거예요. 운전할 때 이렇게 오, 걷어서 이렇게 귀엽다. 하려고, 이렇게 다니려고. 장염 낳고 가자. 그렇죠. 화이팅. 차쌤 오시는 길에 My favorite cookie? 쿠키? 그 노래. 내가 만든 쿠키 사오셨어요 언제? 예전에요. 오, 1월 달에. 왜 우리는 안 사오고? 갑자기? 아니 왜? 그때 제가 그 피터팬 제과점에 아기 궁둥이 빵을 너무 한번 맛있었어요. 그렇죠. 아기 궁둥이 빵? 한 24,000원어치 샀죠. 그 빵을. 진짜? 네. 아기 궁둥이 빵 강릉에도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그래요? 약간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맞아요. 돼가지고 그럼 그게 더 맞아요. 맛있겠네. 안에 크림 들어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 아시겠네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아니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진 않았어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 방송사 부근에 있는 시장에 굉장히 맛있는 막창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창을 먹어가면서 먹방을 한번 제안했다가 이런 지하에 한번
거절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끼리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먹고 못할 거 싶다. 없죠. 약간 우리 항상 방송하기 전에 이 먹는 거 얘기 좀 한 번씩 하는 것 아, 같아요. 배고픈 그렇죠? 시간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실천은 되지 못한 채. 네, 그렇습니다. 강릉은 교동짬뽕 아닌가요? 교동짬뽕 드셔보셨어요, 강릉? 아니요, 안 가봐죠. 아니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왜죠?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엄청? 아까 기다려서 먹었는데 그 정도의 맛은 아니다. 근데 요즘에 서울에 애지간한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제일 그렇죠, 맛있다. 어. 감자빵은 춘천. 근데 저는 만약에 윤종혁 선생 계시면 궁금했던 게 이 짬뽕이 무슨 5대 짬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칠대 짬뽕. 신길동 짬뽕 이런 대체 거. 그 기준이 뭐고 아. 몇 개가 정말 메인인지 왜냐면 다 기준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내 집은 입맛에 맞는. 어떤 집은 자기가 전국 10대 짬뽕이라고 아. 어떤 집은 뭐 5대 짬뽕 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도 몰라요. 이러신다니까요. 본인 모르는 것도 네, 모른다. 모르는 거 모른다 하세요. 저는 초코칩이랑 왜 이삿날에 짜장면 먹는지 궁금한데 아시는 분. 왜냐면 치우기 귀찮은데 아저씨가 치워주시니까 가져가시니까. 그릇. 그런 아닌가요?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오고 가지러 오시니까 아닐까요? 그렇겠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 PD님이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에 짬뽕 먹었다. 먹었습니다. 이분이 또 일본 여행을 한때 또 가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왜 일본에 가서 차이나타운에 가서 짬뽕을 먹어? 한국 남자니까요. 아니, 뭐 한국 사람. 미국 코리아타운 가서 갈비 그러니까 먹는 코리아타운 거나 가서 갈비 먹는 모르겠는데 굳이 일본까지 가서 중국집 가서 짬뽕을 먹는 데잖아요. 저는 PD님이 예전에 캐나다에서 일식 드신 얘기랑 네. 저 나가사키 저거를 차이나타운에서 짬뽕 그 먹는 얘기를 거. 5년째 듣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아니 7년째. 7년까지 되셨나요? 예, 예. 아. 진정한 찐친이네요. 네, 아니- 아직까지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요. 고맙죠. 네. 그래서 아직도 방송을 계속 하시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저분한테 못 들은 얘기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아가는 거겠죠. 네, 알아가는 거죠. 아키하바라를 가자고 누가 그랬어요? PD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한 방에서 한 사람 하나 바퀴벌레 24시간 대 어색한 사람과 24시간. 어색한 사람이죠. 아. 네. 어색한 사람이지 이건 뭐. 나도 어색한 사람. 네. 저도요. 사람 하나 바퀴벌레를 어떻게 있어? 우리 PD님만한 벌레? 뭐 어떻게? 너무 큰데 그럼 이게 한글 패치가 있나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말하면서 해요. 대화하면서. 그렇게 싫어. 말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 내 친구들 데려올게. 너 나한테 물려본 적 있니? 뭐 이런 거. 아니야 미안해. 난 죽을 때 알을 낳아. 그거 너무 싫어요. 죽이면은 알이 어. 터져 나온다고. 그래요? 나 몰라요. 모르세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변기에 있더라고요. 내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변기가 물을 타고 또 다시 정화가 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 정화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금이 들어갔는데 믿고 있습니다. 변기 타고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한정 KPS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전형도 좀 볼게요. 필기 네. 시험인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실까요? 잘해라. 필기는 뭐 말씀하셨던 퍼센테이지 잘 보시고 네. NCS랑 전공 그리고 전공의 레벨이 좀 높은 편이니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사실 정말 필기야말로 선생님들이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멘트가 별로 없는 파트인 것 같아요.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학원의 풀이가. 도움을 받든 어떻게 받든 열심히 근데 본인이 바퀴벌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왜 날 보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다. 왜 몰라? 알아야지. 난 너네가 더 무서워. 싫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 그럼 볼까요? 면접 전형은 어떻게? 면접은 이제 토론 면접이랑 면접. 역량 면접으로 나뉘는데 토론은 이제 면접관은 한 두세 분 혹은 세 분 픽스 분. 그리고 지원자가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배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그 직렬에 따라서 네. 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네네네. 라고 할 수 있고 시사 이슈 관련된 토론을 1시간 이내로 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시사. 그간의 내용들의 후기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주로 또 어떤 질문들이 주어져요? 유연 근무나 이제 탄력 근무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뭐 우리 사회 이슈, 산업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쪽의 내용들이 기출이 됐었죠. 근데 최근엔 사실상 토론 면접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토론을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토론이 되려면 인원수가 예를 들어 찬반 토론을 하는 거랑 토의 면접이랑 다르거든요. 네네네. 토론 면접은 찬반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토의는 이제 다양하게 의견을 네, 내면서 네, 하는 네, 건데 찬반을 하게 됐을 때는 근데 여기선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토의 면접이 더 가깝고요. 지금까지 그래요? 선례들을 봤을 때 찬반으로 하는 토론 면접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인원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공정성 부분 때문에 최근엔 토의 면접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의논을 해봐라. 아니면 이제 뭐 지금 탈원전에 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제를 던져주고 토의를 하죠. 그러니까 토론인데 지금 다들 난리가 났네. 토르요? 토르 면접 해. 아이고, 네. 삭발. 네, 알겠습니다. 내가 채팅을 저렇게 남기면 이런 분위기가 되는 어. 큰 깨달음을 또 왜요? 얻었네요. 분위기 어때요? 좋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토르. 토르. 네네, 알겠습니다. 토르 그러면 재밌어. 시사 토론에 뭐 유연근무, 탄력근무 얘기해봐라. 뭐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봐라. 탈원전에 또, 대해서 탈원전에 얘기해봐라.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토의형 토론에 대비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주제면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네. 모르는 게 나올 모르면- 때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첨언을 하든지 아니면 있는 내용에 역질문을 하라고 전 얘기를 해요. 있는 발언의 역질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첨언은 이를테면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에도 재택근무 해야 되냐? 혹은 어떤 근무 방식이 가장 좋을까? 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A 방식, B 방식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딱 들었을 때 다른 방식들은 모르겠고 A 방식에 대한 사례는 내가 어디서 좀 선례가 있거나 내가 익히고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 여기 47번 지원자분 말씀하신 거에 맞게 지원자 구체적인, 왕 해서 그분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첨언을 해도 충분히 이렇게 회의할 때의 모습, 입사 후에 업무할 때의 모습을 헤아리려고 이런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좋고 맞아요. 그래도 첨언도 아니다. 난 첨언할 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말한 거에 대한 반대 상황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방법은 돼요. 맞아요. 이를테면 유연근무제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라고 하면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땐 또 다른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최선일까요? 라고 청유형으로 또 질문을 하면 그게 평가자 입장에서는 청유니까 되게 건전해 보이고 건설적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멘탈에 타격이 있거든요. 네, 공격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입장을 정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런 면접들.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을 공격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답을 한 다음에 해줘야 좀 더 좋지. 공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굉장히 아니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평가자가 봤을 때.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아니 제가 여쭤본 거 먼저 답을 하셔야죠. 막 이러면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운다. 그 사람과 24시간 그쵸. 함께 있다면 참 어색하겠다. 차라리 그쵸. 바퀴랑 있겠다. 둘 다 가라앉는 겁니다. 또 뭐 뭐 팁이 있나요? 토론 그 면접? 전반적으로 이제 토의형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좀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최종적인 의견으로 도출을 하는 게 좋고 여러 명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사회자가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자발적으로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사회자가.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사회자 하면은 색깔. 오히려 사회자를 하면서 상대방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뭐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사회자가 꿀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자도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사회자 같은 거에 면접도 많이 줄었고 네. 사회자도 안 맡으려고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직접 겪었던 토론에서인데 찬반을 하는 재밌다. 토론이었는데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중간에. 거기서 거기서 이제 표정 관리 똑바로 못하면 난리 나거든요. 오. 사형제 다른 코너에서 얘기했었는데 사형제 폐지 찬반인 거예요. 네. 폐지 찬반. 폐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찬성하면 폐지해라. 그렇죠. 폐지 반대하면 하지 마라. 그치. 근데 이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으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면 아. 거기서 일단 걸러내고 어려워. 말장난 어지러워. 말을 오지는? 하다가 중간에 사회자께서 그 회사분이 사회자였거든요. 그 내용 논지에 벗어났으니까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런 완전 멘탈 나가는 게 가사삭. 첫 번째. 그 찬반을 갑자기 바꾸래요. 어. 다시 말한 거 다시 말하라고. 그러면서 막 웃고 막 이러면 이제 아웃. 뭐 이런 경우들. 진지하게. 그렇죠. 뭐 그 면접관분들 당연히 토의 면접하는 거 잘 봐주셔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면접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니까. 맞아. 아이고 빅토리아 비토리아노 씨. 반가워요. 사회자 어려워요. 만년 사회자. 어려워요. 결혼식 사회부터 해서 많이 보시면서. 그렇죠. 또 네. 방송 바쁘신 것 쪽에서. 같아요. 네네. 요즘 대담 많이 그래요. 사회 맨날 저 보시죠. 저기 빅토 씨 그 고용 브리핑
365 나온 거 봤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밤에 그 채널 넘기다가 나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셨구나.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 새벽에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제 프로 아니니까요. 뭐 어쨌든 잘 나오는데 워낙 안정적인 진행을 해서 제가 다 마음이 또 훈훈했어요. 아, 훈훈했었다고. 네. 얼굴도 훈훈하시고. 네, 그쵸, 그쵸. 진행도 훈훈하시고. 연합뉴스 뭐 그렇죠. 남녀 아나운서분들 뭐 캐스터분들 다 너무 훈훈하시죠. 그쵸. 갑자기 이렇게 네. 가나요? 비슷하네요. 저는 아나운서 아닌데. 감사합니다. 자, 균형 감각이 좋으신가요? 누가요? 차쌤이요? 아, 저요? 네. 어떠세요? 균형 감각? 밸런스. 밸런스? 네. 알아가는 거겠죠. 맨날 앞으로 알아가자고. 천천히 다가가야겠죠. 밸런스 게임은 어떠신가요? 사실 빵그 친구가 그동안 한 230개 정도는 주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게임. 밸런스 게임 하는 거. 그 중에서 뭐 필전 필패죠. 대부분 지죠. 아. 대부분 거에 대답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아니 근데 저희 안타깝죠. 맨날 그런 상황극 이런 거 하면은 네. 우리 차쌤이 너무 철벽을 많이 치셔가지고 근데 좀 되게 잘하세요. 최근 들어 억울한 역할 위주로 제가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세요? 억울하고 한 너디한 역할 주로. 아니 전혀 아니신데 너디는 건쌤이죠. 근데 건쌤도 많이 각성이 됐더라고요. 건쌤 도끼 올라가지고. 아, 뻔뻔하게 아주 그냥 악역 많이 맡으시고. 많이 보셨죠? 네, 많이 어, 봤어요. 어, 어.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내년에는 완전 건 이미지 친구가. 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건쌤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빵그님 진짜 밸런스 게임 자판기. 맞아요. 자 우리 영양 면접도 있습니다. 네, 구조화 영양- 면접. 네, 영양 면접, 구조화 면접. 구조화 면접. 예, 네. 경험 기반의 질문들도. 아 나오고. 그런 건 어떻게 또 팁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네네. 어쨌든 말을 하다가 중간에 질문 들어오는 걸 요즘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말하다 본인이 중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말할 때, 네. 저는 뭐 재작년 어디 있었던 무슨 서포터즈 당시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중간에 말을 끊는 게 불쾌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면접자가? 면접관이 면접자가 말하는데 중간에 꼬리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내가 말을 덜 했기 때문에 꼬리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험에 맞게 해야 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내 답변 스크립트를 만들 때부터 꼭 답해야 되는 요소들을 잘 갖추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한정 KBS 지원하는 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요? 저도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면접 준비를 이제 이런 컨설팅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온다라는 걸 면접관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외워진 답변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정말 생각과 경험.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네.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소화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멋있는 준비하시면 말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토리아노 킴님이 오늘 차쌤 낮에 직방하시던데 잘생김. 둘이 뭐 저게 저분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왜요? 왜요? 저분이 가끔 거짓말을 저렇게 하시는데 아 왜요? 참 착한 친구인데. 진심을 왜 거짓으로 네. 매도하세요? 아유, 거울을 봐요. 잘생긴 걸 봐요. 잘생길 수도 있죠. 네, 최지영님. 네. 오늘 근데 지금 선물 드려야 되는데 뭐 눈에 띄는 분이 있으셨나요? 빅토리아 빅토리아노 킴님. 이분에게 코딩 진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빅토리아노 킴님한테 저희가 정말 드리는? 그럼요. 좋습니다. 뽑아주셨는데 드려야죠. 당근마켓에서 보는 거 그쵸. 아니겠죠? 광화문으로요. 네, 네, 검색하면 네. 나오는. 그리고 방문 수령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로 따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네. 5층으로 오라고 해야죠. 빅토님 네, 네. 식빵이랑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그쵸. 식빵 하나랑 식빵 하나. 네, 9층으로 주차권이랑 바꿔도 괜찮을 것 나 같아요. 그거 너무 네. 좋은데? 네, 지금 9층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9층이군요.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라이노. 자, 오늘 저희 한정 KPS에 대해서 공기업 관리호 시간 준비했었는데 재밌었죠?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네, 오늘 세민님 봐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리고 그 사쌤도 건강합시다. 뵙고. 네, 네. 진지하고 우리 굉장히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간만에 저희가 장난 열정 안 넘치게. 치고 네. 장난 안 치고 네 알찬 방송했습니다. 코딩질로 싫으시면 뭐 이거 드릴까? 식빵이랑 바꿔요. 디저뮤직. 네 원하시는 거 드릴게요. 자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취준생 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었으니까 내일도 저희 매일 오후 5시에 5시. 찾아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라이 같은 하세요가 라고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빠 잘 가요. 안녕.